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은 심각한 정도와 증상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황유화 원장입니다. 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리의 불편함을 흔히 겪곤 합니다. 그런 만큼 다리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는데요. 단순히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해서 다 하지정맥류로 진단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하지정맥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관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아닌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슬쩍 보시고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런 검사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잘못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에서 다리에서 쓰고 난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혈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고장 났을 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병명입니다. 따라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를 진단해야 하고, 이런 진단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눈으로 혈관이 튀어나온 상태가 없을 때 하지정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하지정맥류가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면 다 중증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혈관의 고장난 정도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의 정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은 만성적으로 병이 점차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의 진행 상태를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혈관이 우둘투둘 튀어나와 있고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야, 너 병원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게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불편한 게 없고 혈관 튀어나온 것만 보기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와 증상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병명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이 초기 단계에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가 살짝 붓는다거나 종아리에 팽만감이 있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은 밤에 잘 때 깰 정도의 통증을 일으키는 쥐가 일어난다거나 이것들이 신경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발이 많이 시리거나 차거나 혹은 감각의 일부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의 변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이 방치하는 경우에 점점 진행하면 다리 안에 있는 혈관 안에 있는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류가 다리에 쌓이면 혈관 안에 정맥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압력의 증가는 다리에 혈전을 만들거나 정맥염을 만들거나 궤양을 만들거나 다리에 착색을 일으키는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에 있는 혈관을 저희가 심부정맥과 표지정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지정맥의 고장까지로 진행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도 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부정맥의 고장이 가장 심한 단계의 하지정맥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사실 그것들을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내 다리가 자꾸 코끼리처럼 부었는데 그게 또 점점 딱딱해진다라고 한다면 심부정맥의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가다 종아리나 다리가 아니라 발까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발에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서서 이렇게 혈관이 고장난 경우에 초기에는 무릎 이하의 종아리나 이런 부분에 제일 먼저 증상을 나타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혈류는 결국에 발로 내려올 테고, 그렇게 해서 발에 있는 혈관까지 고장난다면 발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발의 혈관에 고장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져서요.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발 앞꿈치가 특히 불편하다, 혹은 발 뒤꿈치가 불편하다, 혹은 발의 가운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요게 근데 점차 발 전체로 증상이 번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병이 시작해서 점차 진행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의 통증 이외에도 시리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환자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가장 흔히 하시는 게 발바닥에 뭐 시멘트가 붙거나 껌이 붙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방치돼서 발에 있는 혈관까지 고장난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병으로 오인해서 그런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건 호전이 안 돼서 이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신데, 하지정맥류로 오인해서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으로 잘못 진단돼서 치료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질환으로 충분히 치료를 이미 받았는데도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하지정맥류의 질환 역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일상 생활 습관 중에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영향이 꽤 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나의 혈관이 고장날 확률이 조금 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10시간씩 서서 근무하더라도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하거나 판막이 좀 쉽게 고장이 나는 체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쉽게 고장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게 자꾸 사용하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병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러한 똑같은 환경에서 직업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추가가 된다면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직업력으로는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나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거나 계속 서서 계산을 해야 되는 캐셔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성 환자분들의 경우에 남성 환자분들보다 하지정맥류가 더 쉽게 호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임신하는 경우에 이렇게 복압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복압이 증가하면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 시에도 하지정맥류가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 습관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니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혈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인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다리 혈관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혈관의 고장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 시림 증상을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시림 환자분들이 대부분 발이 좀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에 족욕을 오래 한다거나 사우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혈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거나 족욕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혈관의 확장을 일으켜서 또 혈관의 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중증의 경우라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은 혈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로 째고 혈관을 없애는 발거술이나 혈관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결찰술 등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과거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혈류를 막는 폐쇄술이라는 시술을 조금 더 하는 방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치료 방침을 권고하는 데에서도 수술보다는 시술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혈관을 이렇게 없애는 폐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열로 태워서 막아버리는 방법과 비열적인 치료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에는 외부 물질을 넣어서 막는 방법인데, 경화제를 쓰거나 뭐 약물을 쓰는 방법인 베나실, 플레보그립, 클라리베인과 같은 방법으로, 비혈적인 방법으로도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환자들마다 혈관의 위치, 그리고 혈관의 크기, 그리고 환자분의 과거 병력 등등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일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네. 환자분의 상태와 혈관의 고장난 정도,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앞서 시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앞서서 시술의 경우에 환자의 혈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시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과 같은 혈관이 고장난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혈관인 망상 정맥이나 거미양 정맥이 고장난 경우에는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주사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역류가 확인이 된 혈관에 혈관 경화제를 투입을 하면 주입된 약물이 내 혈류를 흐르는 피와 반응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을 경화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이나 주소 치료 이외에도 병이 약한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혈관에 탄력성을 주는 정맥 순환 개선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 스타킹이나 정맥 순환 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 해당하고요. 근본적으로 병이 고장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혈관 경화요법이나 시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영상의 하이포인트를 집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막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리 부위에 적절한 차이가 나는 압력을 제공을 하는 압박 스타킹에 해당하는데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혈류가 내려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다리가 부으니까 밤에 잘 때 잘못 착용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생활할 때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착용을 해야 효과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후에 다리가 붓는다고 밤에 잘 때 집에서 신고 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시간에 착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신한 상태거나 하셔서 하지정맥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 상황이라면 압박 스타킹을 미리 착용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나에게 적정 압력이 가해지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그냥 적당한 크기로 신는 것이 아니고 혈관을 전문으로 진료를 보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에게 네. 나에게 맞는 사이즈로 처방을 받고 신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압박 스타킹 신는 것 이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추천을 드리는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자세를 좀 변경을 시켜주신다거나 10분에서 20분 사이사이 정도에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서 조금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 해주는 방법들을 권고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실 때에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는 까치발 운동 같은 경우를 하신다면 종아리에 있는 근력을 이용을 해서 혈류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아리 근력을 향상을 시키는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종아리 근육을 향상시키는 운동에는 가벼운 걷기나 조깅, 그리고 수영과 같은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복압 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 혈관의 고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걷고 수영하는 것 등처럼 혈관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